정말 저 아이돌 스타일 여고생들이 한국 사람 맞아요? 미국 소도시에 거주하던 에릭 밀러와 그의 아내 제시카에게는 4살짜리 딸 엠마가 있었습니다. 엠마는 웃을 때 주변을 밝히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생후 8개월 무렵 고열의 영향으로 의사에게 브로카 실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주변의 말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소리를 순조롭게 내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회복은 개인차가 있어 조기 재활 치료를 받으면 높은 회복이 기대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엠마는 의사를 표현할 때 희미한 소리는 낼 수 있었지만 명확한 언어 발성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모는 언어 치료를 받게 하려 노력했지만 미국 최첨단 기술로도 브로카 실어증을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려웠고 호전되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엠마가 4살이 될 무렵 현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엠마의 모습을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 안 하는 이상한 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것이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엠마는 점차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엠마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의 말은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변 아이들처럼 유창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엠마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말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면서 반 집단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엠마는 점점 더 침묵했고 집에서도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내성적이고 우울해진 딸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부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에릭 부부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에릭이 근무하던 IT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발령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놀랍게도 한국 서울 본사로의 전근이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나라로 가면 엠마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한국행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환경 변화가 엠마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제시카를 설득했습니다. 에릭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엠마의 웃음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에게 설득당한 제시카는 한참을 고심한 끝에 마침내 한국행에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에릭 부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하게 화장하고 과감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한 K-pop 스타일의 여고생들이 등장했습니다. 제시카는 에릭에게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은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이미지인데 저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아이들은 좀 시끄럽고 경박해 보여요. 제시카의 머릿속에 있던 한국인의 이미지는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조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국 젊은이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떠들썩하게 노는 모습에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에릭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기존에 생각하던 한국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군요. 만약 서울로 갔는데 주변에 저런 사람들만 있다면 엠마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는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K-pop 스타일 여고생들의 이미지는 에릭 부부에게 이토록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한국행이 미국에 머무는 것보다 엠마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역시 완전히 낯선 타국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엠마가 단 한 번이라도 웃음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고민을 안고 에릭, 제시카, 그리고 엠마 가족은 머나먼 나라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부 인공지능 공항 과정 의시아트.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에릭 가족은 먼저 인천국제공항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에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화려한 젊은이들이 사는 한국인가? 이토록 조용하고 깔끔한 환경이야말로 한국의 이미지에 걸맞은데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에릭 부부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듯한 과장된 차림의 젊은이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에릭은 서울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고 제시카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타워형 아파트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습니다. 미국 소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에마의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사 당일 그들은 짐 정리로 분주했습니다. 방 안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야마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면서도 처음 보는 새로운 광경에 약간의 흥미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에릭과 제시카가 현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순간 에마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시카는 다급하게 에마를 외치며 주변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에마를 발견했습니다. 에마 옆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에릭이 황급히 달려가자 그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민준 씨였습니다. 김민준 씨의 아내 박지연 씨와 초등학생 딸 김소율 양도 에마 옆에서 아이를 달래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따님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던데요? 제시카는 답했습니다. 네, 실어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관심에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소율 양은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자신의 작은 헝겊 인형을 에마에게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에마는 소율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다정한 분위기를 느낀 듯 울음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괜찮으시다면 짐 정리하고 안정되면 저희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이사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라고 초대했습니다. 제시카는 미국에 있을 때 자신이 가졌던 한국인들은 냉정할지 모른다는 편견이 낯선 외국인인 자신들에게 이토록 친절한 이웃을 만나면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씨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칠 후 짐 정리를 마치고 안정을 찾았을 때 에릭 가족은 김씨 가족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했습니다. 에릭과 제시카는 한국 가정식 식사 예절에 실수를 할까봐 다소 긴장했지만 김민준 씨와 지연 씨는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딸 소율 양도 마마에게 같이 그림 그리자며 다정한 미소를 보이며 마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식탁에는 다채로운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등 전형적인 한국 가정식뿐만 아니라 스파게티와 샐러드 등 서양식 메뉴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분들 입맛에 맞을까 해서 서양식도 좀 준비했어요. 에릭과 제시카는 김씨 가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저희는 낯선 외국인인데 이렇게 정성껏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씨 가족과 에릭 가족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과거 미국에서 몇 달간 살았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영어를 전혀 못해서 초반에 정말 힘들었다며 웃었습니다. 에릭은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똑같은 처지라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연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배워요. 제 딸도 곤란한 사람을 보면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소율 양은 야마에게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내밀며 한국말과 간단한 영어 단어를 섞어 우리 같이 그림 그리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마는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여전히 말이 순조롭게 나오지 않았고 가끔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율이의 환한 미소에 이끌려 크레용을 쥐고 선을 천천히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시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려 시도하고 있어. 김씨 댁을 나설 때 에릭과 제시카는 연신 깊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마는 소율 양이 그려준 동물 그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에릭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아요. 3부 KUPOP 여고생들과의 기적적인 조언. 약 6주 후 김씨 가족은 에릭 가족에게 놀이공원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에릭 가족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동행하기로 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대형 테마파크 에버랜드였습니다. 토요일이라 공원 안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거대한 마스코트 조형물과 화려한 음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마는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인파에 다소 놀란 듯했지만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캐릭터 인형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에마는 작은 소리로 아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마가 주로 아 같은 소리로 의사를 표현했고 발성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퍼레이드 음악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면서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제시카는 놀라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에마가 소리를 냈어요. 에릭도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에마가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오길 정말 잘했어요. 이후 그들은 회전목마와 작은 롤러코스터 등 에마에게 적합한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에마가 빠른 놀이기구를 무서워할까 걱정했지만 에마는 우하는 소리를 내며 눈을 크게 뜨고 손잡이를 꽉 잡는 등 용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용감한 모습에 주변 어른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릭은 제시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렇게 활발한데 미국에 있을 때의 우울함은 거짓말 같아. 제시카 역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어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러나 즐거운 시간이 저물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기념품 가게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붐비는 가게 안에서 제시카가 잠시 인형진열대에 정신을 빼앗긴 짧은 순간 에마가 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필사적으로 에마를 외치며 주변을 찾아 헤맸지만 에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가족도 한급히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아 발생 방송을 요청했지만 에마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제시카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미국에서 겪었던 아동 실종 사건들이 떠올라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유괴라도 당하면 어쩌지 에릭 역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들었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모두 흩어져 찾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며 공원 지도를 보며 수색하기 쉬운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테마파크는 너무나 붐볐습니다. 에마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현실이 에릭 부부를 더욱 절망하게 했습니다. 제시카는 에릭의 팔을 붙잡고 온몸에 힘을 주어 주위를 둘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해. 바로 그때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젊은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이공원 퍼레이드 경로 근처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 속에 웅크리고 앉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아이는 에마였습니다. 그리고 에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화려한 화장과 트렌디한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격인 시마나 양은 필사적으로 에마를 달랬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다른 멤버들도 번역 앱을 이용해 휴대폰을 에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부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현장 학습을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반 전체가 몇 군데 관광지를 둘러본 후 이날 에버랜드에 와서 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돕고자 했지만 에마가 말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시마나 양은 번역 앱에 메모장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니? 라고 적어 에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젓는 대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현장 학습 인솔 교사가 그들에게 재촉했습니다. 집합 시간이 지났어. 빨리 돌아와. 하나와 친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이가 길을 잃었는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두고 갈 수 없어요 라고 애써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냥 직원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빨리 와. 너희들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 그럼에도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볼게요. 저희는 사람이 할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혼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다시 에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릭과 제시카, 김씨 가족이 에마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에마는 제시카를 보자 억눌렸던 울음을 터뜨리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제시카는 에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에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에릭은 숨을 헐떡이며 여고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어떻게 찾으셨어요? 하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마침 거기 있었는데 울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자세히 보니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번역기를 썼는데 좀 어려웠어요. 에릭과 제시카는 눈앞에서 이 화려하게 화장한 여고생들이 에마를 돕기 위해
맡기도록 애썼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여고생들의 이미지, 시끄럽고 가볍게 보였던 자신들의 생각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와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곤란한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한편 인솔 교사는 여전히 다소 엄한 어투로 하나 일행을 재촉했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다. 빨리 집 앞에 돌아가. 하나와 친구들은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후 다시 에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잘 가렴. 그들이 인사하자 에마는 우하는 소리를 내며 하나의 손을 꼭 잡으려 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에릭과 제시카는 하나 일행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겉모습과 말투만으로 편견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 일행은 별거 아니에요. 길 잃은 곤란한 아이를 돕는 건 당연한 거주라는 말을 남기고 교사의 재촉에 따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시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미안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사부, 겉모습을 넘어선 한국의 정. 놀이공원 미아 사건 이후 에마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발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화려한 여고생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무언가를 전달하려 애쓰던 그녀의 행동이 에릭과 제시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카드와 몸짓을 사용하여 마마가 가능한 한 정확한 발음에 가까워지도록 끈기 있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에마는 원하는 말이 머릿속에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대한 무력감에 좌절하며 완화하는 울음 섞인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런 에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라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입으로 그 여고생 언니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마는 그 말을 이해한 듯 제시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에릭은 회사 일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에마의 일이 여전히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겉모습만으로 여고생들을 멀리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선량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얼마 후 김씨 가족이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행사를 한다는데 같이 가봅시다. 에릭 부부는 분위기를 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라마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그곳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로 주말마다 광장 무대에서 댄스 공연이나 패션쇼 등이 열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넓은 아트리움 무대에서는 여러 팀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에마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 소리에 잠시 놀랐지만 소율 양이 손을 잡고 괜찮아라고 말하자 천천히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에 오른 팀은 다름 아닌 그 여고생들이었습니다. 심하나, 이가은, 정유진 등은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이 댄스 공연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쇼핑몰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에마와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시카와 에릭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에릭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에마는 조용히 입을 살짝 벌린 채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하나 일행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화려한 댄스 공연을 펼쳤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에마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서더니 희미하게 하나라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나는 관객석 너머로 에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하나 일행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 또 만났네. 길 잃은 아가씨. 제시카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가 여러분 도움 이후로 조금씩이지만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에마가 서툴지만 힘껏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고닷막다츠탓이 닿다.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나 일행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와그그그. 대단해. 진짜 말했어? 다른 멤버들도 박수를 치며 잘했다. 대단하다고 외쳤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관객들 사이에서도 이 장면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릭은 마침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꼭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여고생들에게 편견을 가졌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겉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곤란한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놀이공원 미아 사건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대형 쇼핑몰 무대 위에서 다시 교차했습니다. 에릭도 마침내 하나 일행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에마는 명확하고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려 애썼고 그 용기는 하나 일행과 에릭 부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에마는 언어 치료 외에도 몸짓과 카드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전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수준으로 말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고생들이 에마에게 전해준 것은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시카와 에릭은 한국에 와서 놀랍도록 많은 선의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가족과 지방에서 온 여고생들의 행동은 외모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한국의 K-팝 여고생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최고의 아이들이라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마가 희미한 목소리라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마의 인생을 비추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에마는 짧은 단어를 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외적인 장애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돌봄의 힘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감동과 자부심을 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